뇌절에 뇌절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엔 선을 넘게 마련이란 게 지금에야 상식이겠지만 제 학창 시절만 해도 존재조차 하지 않던 단어인데요. 그래도 본능적으로 저건 좀 아닌데 하는 것까지 없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의 기행은 바로 다음 날에도 이어졌으니까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는 듯이 아침 조례에 들어오시자마자 새로운 회초리를 가져오셨는데요. 일단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그것도 꽃의 줄기를 보강한 물건이라고는 하셨어요. 굳이 장미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건 전날 사용했던 걸 보강한 건 아니라는 거겠죠. 그나마 선생님 말대로 보강이란 걸 했다는 듯한 흔적이 보이긴 했어요. 전날 손잡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감겨져 있던 청테이프가 새로운 회초리 전체를 휘감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꼼꼼히 둘러놨는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이리저리 휘둘러대는 동안에도 큰 휘어짐도 없어 보일 지경이었어요. 뭐 선생님이 체벌할 때처럼 휙 휘두르셨을 적에는 제대로 휘청이긴 했지만요. 저 솔직히 선생님이 처음에 회초리를 허공에다 대고 휙 휘두르셨을 때 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전부 일어나서 책상 뒤로 밀어붙이라고요. 어제도 뜬금없는 책 이야기를 시작으로 결국엔 체벌로 이어졌던 거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이 새로운 회초리를 준비해왔다며 떠드는 것도 패턴이 비슷했고요. 진짜 그때 지각했던 애들이 줄줄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불쌍하게도 교문 앞에서 혼나고 벌서고 이름까지 적혔을 애들 3명이 조용히 교실 뒷문을 살그머니 열면서 눈치 살살 봐가며 들어왔었는데요. 솔직히 아무리 살살 열었다 한들 교탁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 그걸 못 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대로 회초리 까딱여서 걔네들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걔네들은 이름도 적힌 만큼 여러 번 걸리면 나중에 몰아서 불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실에는 빨리 들여다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하필 그날은 좀 잘못 걸린 케이스인 거죠. 지각했던 애들을 늦게 들여보내면 그냥 넘어갈 담임 선생님이 별로 없단 건 잘 아실 텐데 말이죠. 그렇다 치더라도 평소였다면 잔소리 좀 듣거나 꿀밤 한번 뭐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전날 선생님이 꽃으로 된 회초리라며 한바탕 했던 건 걔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생님이 새로 가져온 회초리를 들고 불러내실 때부터 아마 대충 포기하고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닥 기대감도 있었겠죠. 물론 걔네가 어제 제일 처음 혼났던 애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한들 뭐 그렇게 바닥을 뒹굴거나 할 정도가 아니란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엎드려 뻗칠했을 적에도 별다른 부담감은 없어 보였어요. 문제는 처음 혼났던 애 자세가 무너지면서 주르륵 미끄러져 엎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무리 혼날만 할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그래도 선생님 체벌이 장난은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혼났던 경우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는 건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런 걸 전부 감안한다 치더라도 한 대 혼나고 그렇게까지 미끄러지는 건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특히나 전날 1번으로 혼났던 애는 더더욱 어리둥절해 했었죠. 근데 지금 혼나는 애가 숨을 킥킥거리면서 쿨럭거리는 걸 보니까 지금 걔도 일부러 엄살 부리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선생님 체벌이란 건 그 어떠한 상황에서건 빨리 견디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만한 애가 그랬다는 건 그만큼 선생님 체벌이 심상찮았다는 거죠. 걔가 어쩌다 지각한 것도 아니었고 좀 상습 쪽에 가까웠거든요. 집도 애매하게 멀었고 버스 노선도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지각해서 혼나는 쪽으론 거의 포기하고 등교하던 애였어요. 혼날 게 있으면 최대한 버텨야지 기약 같은 것도 없으리라는 건 걔가 체감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선생님 회초리가 걔 몸에 닿는 순간 소리가 좀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선생님은 걔가 엄살이라도 부린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바닥에 엎어져 있는 애 왼쪽 팔꿈치를 발로 밟으시더니 그대로 회초리를 내리치셨어요. 그렇게 내리쳐진 순간 애 몸이 들썩일 정도였지만 의외로 팔꿈치 밟힌 게 컸었나 봐요. 어떻게든 꿈틀거리려던 것 같았지만 그 자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었고 한 대를 더 혼이 났었어요. 순간 선생님이 팔꿈치를 밟던 발을 떼셨는데요. 그래도 애가 어떻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몸을 잘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걔 몸을 넘어서 다음 차례 애 앞으로 건너가셨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체벌의 원칙은 정해진 거였어요. 남은 2명이 각각 감당해야 할 체벌 대수는 3대였고 선생님은 어설프게 넘어가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혼날 애도 얼마나 아픈지 직접 혼난 건 아니지만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는데 똑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뭐 솔직히 지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본들 회초리 든 선생님 앞에서는 별 수 없지만요. 어쨌거나 걔가 선택한 방법은 자세를 제대로 잡는 방법이었어요. 몸을 90도 정도로 들어 올려서 자세를 잡게 되면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선생님 회초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한들 한 대만에 쭉 미끄러지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미끄러지는 와중에 한 대 정도는 더 감당할 여유도 생길 거고요. 딱 걔가 생각했던 것만큼만 효과가 있었어요. 선생님의 두 대째의 매질은 거의 미끄러지는 와중에 혼났다 가 옳은 표현일 정도였어요. 그래도 무릎이 바닥에 닿았을지언정 아예 바닥에 퍼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손이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봤자 세 대째에는 걔도 안심하고 바닥을 뒹굴렀지만요. 어쨌거나 연속으로 선생님 회초리는 감당해낸 거잖아요. 혼자 나와서 그랬으면 당장에 걷어차이고도 남았겠지만 뒤에 혼날 애가 남아있어서 선생님도 그 정도는 넘어가셨던 것도 같고요. 근데 솔직히 그쯤 되었으면 선생님도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어제 경우를 생각해서 새로운 회초리를 준비해왔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고요. 겨우 지각 좀 한 애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애들 반응이 너무 극적이었던 거죠. 그래봤자 이미 혼난 애들도 있는 마당에 마지막 애한테는 자비를 베푼다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명한테 했던 것처럼 가차없이 회초리를 휘두르셨다는 거죠. 앞에 애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선생님이 제일 잘 아셨을 텐데도 말이죠. 맨 마지막 애도 딱 앞에 애들만큼 버텼어요. 바로 옆에 친구가 어떻게 해서 버텼는지 봤으면서도 따라 못할 모질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가 좀 겁이 많았던 타입이라 자세는 제대로 잡았었지만 무너지는 것도 금방이었어요. 한 명 한 명 거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서 발전되는 모양새가 되어야 할 텐데 애가 쫄보니까 꼭 발전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앞에 애 따라해서 평타는 쳤던 것 같아요. 두 대쯤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퍼지는 수순으로 갔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걔네들끼리 부대끼며 각자 자리로 돌아간 거야 뭐 일상이니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례 마치자마자 도저히 못 참겠다며 양호실로 직행한 것도 이해 못할 정도의 일은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일단 혼을 내던 게 있어서 끝까지 간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아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되었던 건 걔네가 1교시가 끝나도록 교실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쉬는 시간에 돌아와서도 셋 다 바로 조퇴를 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심시간 때까지는 버티고 간단 말이에요. 이 조퇴라는 게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려 담임 선생님 허가가 있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선생님은 그때까지는 아무리 아파도 쉽사리 조퇴를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도 걔네가 그렇게 나란히 조퇴를 했다는 건 확실히 심상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맨 마지막 애만 그 다음날 출석을 했지. 나머지 두 명은 결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주말인가 무슨 날인가 그랬어서 학교엔 안 나왔죠. 그래도 월요일엔 정상 출석을 했으니 그냥 선생님의 회초리가 좀 아팠나 보다 하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어요. 월요일 주번한테서 선생님의 회초리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깟 회초리 10대도 안 되는 대수로 조퇴의 결석까지 하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어서 좀 궁금하기는 했었지만 선생님이 회초리를 그렇게 대충 처리하실 줄은 저도 몰랐죠. 처음 회초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장미줄기를 꺾어다온 거였으니까 버릴 때도 쓰레기장에 던졌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 3명을 반쯤 실신시킨 회초리마저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직히 맘 같아선 쓰레기장이고 뭐고 간에 교실로 가져오고 싶었다던데요. 막상 그러려니 선생님께 걸릴까봐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했다더라고요. 걔 맘도 이해는 다 되었어요. 학생이 쓰레기장에서 뭔가를 다시 꺼내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도 막 쓰레기장을 뒤지는 순간 다른 선생님께 걸릴 것만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어쨌거나 주번이 회초리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다 들었고요. 선생님의 청테이프 안의 내용물이 더 궁금한 거잖아요. 주번 말로는 꼭 드라이기 선을 잘 나온 것만 같은 굵직한 전선이었대요. 전선이래 봐야 통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 장미줄기 잘 나왔던 그 정도 길이로 잘 나온 것만 같다는 거예요. 하긴 그랬으니 그렇게까지나 아팠겠죠. 누차 말하지만 우리 때도 체벌이 나쁘다거나 이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공공연히 있어 왔어요. 거기에 동조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셨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매를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뿐이죠. 솔직히 우리 담임 선생님도 말로는 체벌 금지 쪽에 더 가깝긴 하셨는데 드라이기 선까지 잘라다가 회초리로 사용하실 줄은 솔직히 짐작 못했었어요. 물론 지각했던 그 3명을 조진 이후로 회초리는 폐기하셨다지만 솔직히 그딴 걸 회초리랍시고 계속 사용하는 건 선을 좀 많이 넘었다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주번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해보겠다며 쓰레기장으로 뛰어갔던 애들이 몇 있었지만 그 사이에 정리가 되어서 주번 말고는 눈으로 확인했던 애들이 없기는 했어요. 근데 솔직히 주번이 딱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하루에도 몇십 대씩 혼났던 애들을 생각하면 드라이기 선에 청테이프 감은 게 확실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는 했어요. 걔네들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던 애들이었고 지각한 애들이 그냥 이름만 적히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꼭 우리 반 선생님 아니라도 혼날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우리 반 담임 선생님 회초리가 좀 자주 바뀌긴 했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